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김태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C 언어의 꽃이라고 불리는 포인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수도 있고 한 번쯤은 다 사용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요. 그래도 한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습하는 개념으로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같은 경우는 포인터 변수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포인터 변수는 어떤 변수를 가리키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t a라고 해서 어떤 a라는 변수를 정수형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a라는 변수에는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어떤 정수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과 함께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printf를 통해 가지고 이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죠. 그래서 좀 비교를 위해서 우리는 a에 들어있는 값을 10진수의 형태로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컴파일을 시키면은 실제 우리가 대입한 값과 동일한 값이 잘 저장되어 있고 그것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출력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포인터 변수라는 게 어떤 변수의 주소를 출력한다고 저장하는 변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과연 이 변수의 주소라는 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가 메모리 공간상에서 어딘가에 존재를 할 텐데 그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p라는 형식 지정자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벌써 뭔가 잘 안 맞죠? 그래서 이거를 &를 이용해 가지고 a의 주소를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지금 a라는 변수에는 1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메모리 공간상에서 a라는 변수가 존재하는 곳은 이렇게 0x 이렇게 118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원래 보통 두 자리만 읽는데 발음이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이라는 변수가 저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메모리 공간상에서는 A8로 시작되는 곳에서 A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A라는 변수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이렇게 int 포인터 그래서 p라는 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즉 p라는 변수는 int 포인터형으로 이렇게 선언을 한 거고요. 인티저형의 변수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라는 곳에는 이렇게 $a 라고 해가지고 a의 주소를 저장하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써보면은 이제 $a라는 것을 대신에 p라는 변수 값을 출력을 해주면은 a의 주소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이거대로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동일한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p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포인터 변수죠. 이 곳에는 이렇게 주소 값이 들어있는데 그 주소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데시멀 형태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즉 이렇게 asterisk를 이용하게 된다면은 p라는 변수, 포인터 변수에 들어있는 곳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즉 화살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대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떠한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 있는 것 두 개 같은 경우는 a라는 변수, 우리가 익숙한 그냥 변수와 그 변수의 주소를 출력한 거고요. 이제 뒤에 있는 두 개에는 포인터 변수 안에 들어있는 주소 값을 그대로 출력을 했고 해당 주소 값에 있는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직접 참조한다고 해가지고 해당 asterisk를 참조 연산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int형 변수와 int 포인터형의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서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 정수형 변수를 말고 실수형 변수를 통해서 한번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a라는 변수를 이렇게 플로트형으로도 선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조금 더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10.0으로 한번 초기화를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a라는 변수는 플로트형으로 선언이 되었는데 p라는 포인터 변수는 인트 포인터형으로 선언이 되었어요. 즉 p라는 변수에는 여전히 어떤 어드레스가 저장이 될 건데요. 이 어드레스에는 항상 인티저형 변수가 들어가야 된다. 인티저형 변수가 있는 곳에 주소를 넣어줘야 된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라는 변수에는 int형 변수의 주소가 오게끔 되어 있지만 실제 여기 10번째 줄의 연산자를 보시면은 p라는 변수에다가 플로트형의 변수의 주소를 넣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마 워닝이 이렇게 뜬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장하고 싶은 변수의 타입과 동일한 타입을 이용해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랑 똑같겠죠. value랑 그리고 유사하게 한번 어드레스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가 어드레스니까 p가 되겠고요. 앰퍼샌드를 이용해가지고 어드레스를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a라는 변수에는 10.0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p라는 변수에는 a라는 변수의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차 똑같이 아까와 똑같이 실제 p에 들어있는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요. p에 들어있는 주소를 이용해서 한번 거기에 들어있는 값을 직접 참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를 할 거니까 여기가 f가 되어야겠죠. 우리가 어떤 실수형 변수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아니니까 삭제를 해주고 컴파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p라는 곳에는 주소가 들어가 있고 해당 주소와 a의 변수의 주소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플로트형을 이용하든지 여기다가 캐릭터형을 이렇게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캐릭터형 같은 경우는 네, 잘 맞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대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값에다가 65를 넣어줬어요. 근데 65는 우리가 알기로 ASCII 코드 값으로 캐피탈 A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A에는 65가 들어가 있고요. P에는 A의 주소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P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이렇게 참조해가지고 출력을 해보면은 A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은 인트 포인터, 그리고 플로트 포인터, 캐릭터 포인터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의 주소를 이용해서 포인터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관심이 있는 게 실제로 이렇게 낫게이 변수만 가지고서 포인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배열 같은 것을 이용할 경우에 조금 더 효과적인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int a라는 변수를 배열로 선언을 할 거예요. 5개 정도의 원소를 넣을 수 있는 배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각각의 원소는 1, 2, 3, 4, 5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에서 각각의 원소를 인덱싱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A0, A1, 땡땡땡, A4까지 해가지고 인덱스는 하나씩 작은 값을 이용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배열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첫 번째 원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바로 A0에 있는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address인데 A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이제 %D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P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될 것 같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변수의 주소를 나타낼 때 아까 전에 앰퍼샌드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A라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배열에서는 조금 더 특이한 점이 있죠. 배열의 이름 자체가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뭐 문제 없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A0, 즉 첫 번째 원소가 시작하는 곳의 주소를 이렇게 찍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열의 시작 주소와 배열의 주소와 그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가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A를 그대로 이용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가리킨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포인터 변수를 또 선언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어떤 변수의 타입이 인티저형이기 때문에 int 포인터형으로 선언을 할 거고요. 당연히 어떤 값을 저장을 할 건데 그 값은 address가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이제 p에다가 앰퍼샌드에서 a를 이렇게 저장을 했었는데 이제 배열의 주소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앰퍼샌드 기호가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p라는 변수, p라는 포인터 변수는 a라는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지게 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앞으로 굳이 이렇게 a라는 것을 쓰지 않고 a와 a 변수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p라는 변수만을 이용해서도 a 배열의 모든 원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출력을 쭉 해볼게요. for를 이용해서 5개의 원소가 들어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printf에서 값을 출력을 할 건데 p라는 곳에 i번째에 있는 원소 p0, p1, p4까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1, 2, 3, 4, 5가 그대로 출력이 될 거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p 플러스 i p라는 곳에는 주소가 들어있습니다. p라는 곳에는 a라는 배열의 주소가 들어있는데 거기서부터 한 칸 띄어진 곳, 두 칸 띄어진 곳 이런 식으로 주소의 값을 인덱싱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값을 직접 참조하기 위해서 asterisk를 이렇게 쓰면은 다음과 같이 p 플러스 i가 사실 요거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되고요. p라는 변수는 a 배열의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요거는 조금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표현 방식은 우리가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를 한 번 더 숙지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확인차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p와 value를 이번에는 동시에 적어 보려고 하는데요. p 플러스 i를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인티저형 같은 경우는 메모리 공간상에서 4바이트를 차지합니다. 각각이 4바이트를 차지하니까 이렇게 4씩 커지면서 어떤 메모리 공간의 위치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변수에는 우리가 이제 각각의 변수를 통해서 실제로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있는 원소들을 이렇게 액세싱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정도만 일단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포인터의 개념과 포인터의 변수를 어떤 배열이나 변수의 주소로 초기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포인터에 대한 이제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